위해서 조용히 격하게 응원만 하고 갔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준비 없이 왔다가 윤호식 대표님이 인사말을 시키는 바람에 주저앉았었죠. 그래가지고 오늘은 조금 준비를 하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선물 맞은 도다리에 마음 청춘 베레카가 찾아왔습니다. 도다리 삼행시와 함께 운 좀 떼어주시겠습니까? 도저히 잠이 안 와서 다시 찾아왔어요. 청춘 도다리에 리허설 없이 또 섰어요.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책에 저자 이름이 베레카라고 되어 있거든요. 베레카는 성경에 창세기에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히브리 원어에서 헤예 브라하라는 거에서 따온 영어 이름입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사회경력이 16년 진행되고 있고요. 주입 경력은 7년, 연마 경력은 6년 차, 아주 초보 엄마입니다. 그리고 성향은 머리가 앞섰다가 가슴이 앞섰다가 냉정과 열정이 하루에도 몇백 번씩 오가는 그런 성향이고요. 아재 개그를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준비를 했습니다. 맞춰보세요. 바람이 귀엽게 부는 지역은? 바람이 귀엽게 부는 지역은? 모르시죠? 분당! 이런 아재를 엄청나게 그리고 떡볶이를 엄청 좋아하는데요. 다음정시장이나 반송시장에서 빨간 콩을 뿌리고 먹고 있는 베레카를 가끔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낙서를 좀 좋아해요. 그래서 끄적끄적 낙서를 좀 잘합니다. 이쯤 제가 소개를 하고요. 저는 정말 평범한 인생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도다리에 올 때마다 느꼈지만 여러분들 참 스토리들이 참 다양하고 그렇던데 저는 정말 평범하게 살아왔어요. 근데 그 평범이라는 게 결국 저도 평탄이라는 거는 아니거든요. 저도 이렇게 이런 그래프대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진학을 하고 또 연애 때문에 사람 때문에 또 이렇게 굴고 이렇게 똑같이 비슷비슷하게 겪어온 것 같아요. 근데 누구나 희로애락을 이제 양으로 따진다면 총량이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겪는 시기가 다를 뿐이라고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누구나 음표와 심표의 배치만 다를 뿐이고 정해진 악보대로 살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이 정말 되게 긍정적으로 보이고 막 그렇지만 그 밑바닥에는 어쩔 수 없지, 내가 뭐 할 수 없지, 이런 약간 비관주의적인 그런 게 깔려 있었던 것을 최근에 알게 됐어요. 정말 기진맥진 살아오다가 우연히 제가 들고 있는 책 한 권, 기신미주의 아들러 심리학을 읽은 다, 그리고 오국녀 선생님의 부모교육, 이것이 저의 우연한 음이탈이 되어졌습니다. 음이탈을 한번 해보고 나니까 일상이 반올림이 탁 되더라고요. 그래서 의도된 음이탈을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블로그와 글쓰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던 도다리 무대까지 서는 일상 변주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쩌자고 이렇게 행복하고 설레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드릴게요. 저는 집 학교 하는 정말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어른들 눈에 볼 때는 참 그냥 눈에 띄지 않고 무난하게 살아오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다만 친구들하고는 뒤에서 도시락 까먹고 그런 즐기는
소소하게 즐기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대학교를 가도 똑같이 저는 집 학교를 했고, 술을 한잔 하다가도 8시 되면 일어나서 허겁지겁 택시 타고 창원 막차 8시 반을 딱 타고 왔어요. 그래서 제 별명이 8시 반 신데렐라. 회사에 취직을 해서는 또 달라질 줄 알았더니 또 회사도 집 회사 똑같은 패턴으로 도돌이표만 찍고 저는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살아온 이 평범한 인생이 음악 용어로 보면 모데라토라는 인생의 비유를 해봤습니다. 보통 빠르기로 남들보다 빠르지도 않고 뭐 그렇게 뒤처지지도 않고 저는 정말 모데라토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모데라토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보통 그러니까 특출나지 않다라는 특출나면 피곤할 텐데 특출나지 않고 보통이라는 그 느낌에서 누구를 만나든 동질감을 느낄 수 있고요. 또 평균에 든다라는 그런 위안을 좀 가졌고 평범하다는 그런 유대감도 또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들 그렇게 산다. 나도 그래서 그렇게 산다. 그런 안도감까지 느끼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새 제 인생에 특징이 없어지는 거예요. 재미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변화라든지 도전 같은 거는 점점 저랑 멀어졌어요. 무사한 일을 지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당연하지 뭐.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당연한 건데 뭐. 이러면서 감사보다는 불평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어느새 무기력이랑 그런 만성 피로까지도 그래 이 나이 되면 다 그렇지 마음 되면 다 그렇다더라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냥 안고 이렇게 버티면서 살아왔었어요. 꼭 정말 은근한 불에 개구리가 삶아지듯이 떡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끄집어낼 그런 문자가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그냥 제가 그냥 팔 뻗어서 읽었던 아들러 심리학에 관련된 기신이지도의 책을 읽으면서 저는 엄청나게 깜짝 놀랐어요.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라. 그리고 네 옆에 있는 그 사람이 경쟁자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해라. 그리고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봐라. 그러면 행복해진다. 이게 아들러가 정하는 행복의 깔끔한 명제거든요. 이거를 딱 책으로 읽는 순간에 아, 내가 왜 이렇게 지쳤나? 왜 이목에 신경을 쓰고 살았나? 왜 내가 그렇게 불필요한 경쟁 심리에 그렇게 살았던가? 이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렇게 제가 건져 올려진 개구리처럼 숨을 조금씩 쉬고 있을 때 옥봉여 선생님을 만납니다. 저기 빨간 자켓을 입으셨는데 제가 부모 교육을 2차례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옥봉여 선생님의 부모 교육을 들으면서 저에게는 필요한 영양분이 또 공급이 되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 옥봉여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저는 직장인, 엄마, 주부 이 타이틀에 가려져 있던 본연의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화장실 거울을 보면서 저와 함께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옥봉여 선생님과의 그런 소통을 위해서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블로그를 2004년에 개설을 해놓고는 제가 필요한 정보만 쏙쏙쏙 저장해놓고 부끄러우니까 그냥 비공개로 다 자물쇠를 잠가놓고 있었던 그 블로그를 제가 한번 열쇠를 탁 열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제 이웃을 하나씩 맺어갔어요. 저는 사이버 세상에는 전부 다 저를 해코지하는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욕설하고 막 이런 분들만 계신 줄 알았는데 진짜 따뜻하고 사람 냄새 나는 그런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온천에 온 따뜻한 그런 온라인이구나. 그래서 그 이웃들이 뭔가 성장을 원해서 성장하는 모습들,
그리고 또 감사를 찾아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제가 또 감사에 대해서, 잊었던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신유경 작가님이라고 있어요. 그분하고 이웃을 맺고 떼큐렸다라는 책을 읽습니다. 거기에 감사의 또 실천력을, 실행력을 더한 게 감사 편지를 전달하는 거더라고요. 소심한 저는 그냥 뭐 감사 편지는 쓰겠더라고요. 근데 누군가에게 그거를 전하는 용기가 정말 엄청나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그 이웃들과 함께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에 엄청난 의미탈을 합니다. 베레카가 글쓰기를 만났습니다.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옷에 묻은 먼지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남들이 다 가는 대로 가고, 친구들하고 다수결로 밥 먹고, 수강 신청하고, 학원도 같이 가려면 같이 가고, 이런 스타일의 저인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 혼자서 이은대 작가님의 글쓰기 강의를 신청을 해버렸어요. 딱 엎질러지고 나니까 정말 미친 것처럼 잠이 안 오더라고요. 첫 강의 날 이 모모에서 했는데, 문을 여는데 심장이 떨려가지고 심장이 기엽게 저는 이렇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떨었는데 지금 이렇게 글을 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책 한 권에서 시작된 저의 의미탈이 부모교육, 블로그, 글쓰기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미탈로 이어지면서 평범하게 지내왔던 저의 일상, 다를 바 없는 어제와 같은 오늘이 너무 풍성해지고 행복해지고 설레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게 정말 의미탈의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정해진 규율대로 일을 하고 감정과 저의 주관적인 생각을 배제하고 딱 사실에 입각하여서 일을 하고 보고를 하고 그렇게 10여 년을 살았어요. 그러는 동안에 저의 감성은 점점 딱딱하게 굳어져 가고 있었고, 밀가루 반죽을 여러분들 해보시면 말랑말랑할 때는 건포도도 박히고 올리브 열매도 박히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느새 딱 굳어져 있는 저의 반죽 같은 그런 인생은 쩍쩍 갈라지기만 하는 거예요. 모든 것도 수용할 수가 없는. 그런데 의미탈을 하니까 저에게 누군가를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생기고, 또 어떤 얘기를 듣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내 자신을 좀 추스릴 수 있는 그런 자가치유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유연한 사고도 생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의미탈을 하면서 저는 꿈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꿈이라는 게 학창 시절에 너 꿈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직업에 대해서만 계속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다 커서 꿈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이 꿈이라는 거는 직업을 한정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다시 이제 정의를 내리기를, 꿈이라는 거는 내 삶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딱 하나만 꿔야 되는 것도 아니고, 못 꿔서는 꿔서는 안 되는 그런 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받은 달란트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소중히 감사히 받으면서 또 재사용을 하면서 또 많은 분들과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꿈을 하나씩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음이탈이라는 게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건 줄 알았다가 잠시 멈추는 것도 정말 가치 있는 음이탈이라는 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엄마라는 이름, 그 다음에 회사, 직장인이라는 이름, 주부라는 이름이 정말 나를 짓누를 때 잠시 모든 걸 내려놓고 쉴 수 있다는 것도 정말 저에게는 가치 있는 음이탈이더라고요. 근데 정말 쉰다는 것도 연주를 끝내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연주를 더 잘하기 위해서 잠시 이렇게 추스르는 그런 거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언제나 예측이 불가능하죠. 롤러코스터를 여러분들 다 한 번씩은 타보셨죠. 롤러코스터를 탈 때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갈 때 그 심장 떨림이 최고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떨어질 거는 아는데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 예측 불허 상황이 정말 심장을 막 떠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일상을 살아갈 때 제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거를 도다리에 저는 설정 해놨어요. 그것을 가끔은 이렇게 심장 떨림, 비브라토를 즐기는 것도 참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이런 이탈이 계속 반복되는데 베레카의 요즘 삶은 어떨까요? 여전히 회사 집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 희한하게 여러 번의 일상 이탈을 통해 가지고 참 재미가 있어요. 마흔이 갓 지났습니다. 부록의 나이를 부록처럼 살고 있는 41살 아줌마가 정말 사춘기 소년처럼 흥미진진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고 생기 발랄함을 다시 찾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어처구니없게 제가 작가가 돼 있고 하루하루 뭔가 빵빵 터져주는 그런 이웃들을 보면서 기대가 만발합니다. 완전 대박이고 완전 행복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여러분 일상이 참 멋지고 아름다운데 뭔가 좀 민민한 느낌이 들거나 뭔가 조금 반올림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으시다면 저처럼 이탈을 한번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작은 도전들이 나의 악보를 써내려가는 나 자신을 보게 되고 생기 있는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되고 습관이 인생을 바꾸는 그런 생각이 바뀌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거고 또 함께하는 이렇게 도다리 멤버들처럼 꿈동지를 만나고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같이 딱 기억했으면 좋겠는 그런 메시지만 하나 전할게요. 인생이 저는 그때그때 주어지는 과학이 있는 그런 숙제로 연결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탈을 하다 보니까 이게 즐겨야 되는 숙제라는 거를 이제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무대가 테스트장이 아니라 콘서트장이라는 것도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